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0월 31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무척 무거운 아침이네요. 네, 어제 저녁에 그 젊은 영혼들이 이 하늘나라에 간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생각이 참 많고 희생자가 한 명이라도 줄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대학생의 두 명의 자녀를 둔 아빠인데, 저랑 자녀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인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차마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굉장히 길고 우울한, 주식시장이 뭐 몇 포인트, 몇 천 포인트 빠지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우울한 하루죠. 네. 이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막막한 그런 아침입니다. 네, 삶과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네, 빨리 수습이 잘 되고 더 이상 추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특히 제 또래 부모님들이실 것 같은데 음,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 금일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금요일 시장을 보면 애플이 불러온 반등이 크게 나타났죠. 그러나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회의 자체는 저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중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크게 기대해도 크게 또 서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오히려 중간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8일 날 있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주가는 크게 반등할, 단기적이죠. 크게 반등할. 그래서 바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축제 단기에 나타난 이 짧은 반등 기간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하고 참여한다면 어느 방면과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큰 관림길에서 이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눈에 보이는 2차 전지 폐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연간 산업이 추가로 확산되면서 상승할 전망. 그래서 양극재에서 시작해서 배터리 완성품 회사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동바 여러 다양한 설비 장치를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폐배터리까지 플러스로 들어가는 그러한 한 묶음. 이들이 일단은 가장 시장이 화끈한 건데 일단 바닥에서 한 10%씩은 다 올라왔죠. 문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느냐. 저는 추가로 한 번 더 10%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은 50%는 줄여야 된다. 얘들도 시장을 먹여 살릴 만한 그 정도의 먹잇감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는 봐야 한다. 이렇게 시각을 또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섞이는 거죠. 그렇다면 차기에 뭐가 또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반도체를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시세를 내다가 하이닉스부터 이제 꺾이기 또 시작한 거죠. 네, 미국 반도체 법 중국을 막아버리는 건 미국 반도체법이 막상 실행되면 굉장히 또 피해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고 가격이 반등하는 데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예상보다도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이 섞이면서 반도체는 일단 기술적 반등을 짧게 주고 일단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은 2차 전지 위에는 반도체 위에는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두들겨 맞았죠. 신재생 에너지 로봇도 좀 많이 쉬고 있고 로봇 방산 그다음에 바닥에서 빈집 털기를 하고 있는 빈집 찾아가기를 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뭐 이 정도에서 시장이 순환매로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정도 이외에는 특별히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다.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보면 전부 잡주, 예상치 않는 것들이 한 번씩 툭툭 치고 올라오는데 이들 연속성에 대해서 전부 의문표가 붙기 때문에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운에 맡기는 거, 하늘에 맡기는 거, 천수답에 맡기는 방법방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일수는 길게 보고 시야를 길게 해서 순환면 언젠가 한번 돌아올 것이다 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은 분할로 사서 한 10% 정도 먹고 던지고 이 정도의 참여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서 오늘 이번 주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주가 종가를 보면 다우는 2.59, 나스닥은 2.87, S&P는 2.46 아주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금요일 시장의 핵심은 애플이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애플이 140달러 근처를 무너뜨리다가 다시 155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속살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의 원인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 재고가 많이 쌓을 것이다. 많이 판매량이 생각보다 줄 것이다. 또 기업 자체가 이런 그 부품업체에 오더컷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예상을 소폭 상회를 했다는 거죠. 아이폰, 그다음 맥, 이게 PC죠. 제품 경쟁력이 시장에서 입증이 됐다.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결국 명품은 팔리더라. 아이폰 출하량 우려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저는 박스권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140달러가 무너지면 사서 170달러에 파는 박스권이다. 140달러에서 17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다. 얘는 뭐 추가로 이것을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애플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901달러, YY로 8.1% 상승했고요. 다일러트된 EPS는 1.29달러를 기록을 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컨센서스를 1.3, 1.6%를 상회를 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강달러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된 맥, PC 판매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고 아이폰도 시장 기대에 소폭 못 미쳤지만 전년 대비 매출액은 늘었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아이패드는 전년도 신제품 출시로 있는 기저효과로 매출액이 13.1%나 감소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주가 8.1% 상승했고 유럽은 9.6%, 중화권은 6.2% 모두 고르게 양호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저효과라 매출액이 13.1%나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강력한 제품 경쟁력은 입증이 됐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아직 출시 초반이라 4분기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당연하죠. 그러나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재고량이 회사 목표 대비 적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부진하고 8월 누적으로 마이너스 9.1% 하락을 했고 신모델 가격까지 동결했는데 매출액이 전년비 9.7% 늘어나는 것은 강력한 제품 경쟁력을 입증을 한 것이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매킨토시 PC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25.4% 신제품이 잘 팔렸다는 거죠. PC가. 올해 출시한 자체 설계 M2 프로세스 기반의 신모델이 시장에 잘 어필을 한 것이다. 강력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성능 기반을 하고 올랐는데 PC는 이제 매니아층이 딱 있는 거죠. 이들이 강력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감을 보이고 사줬다는 거죠. 또한 반도체 내재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를 이겨냈으며 경쟁사를 압도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된다. 반도체 칩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매출액이 잘 나온 이유, 이것을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승 이유는 어려운 시기에도 빛이 난다는 것은 고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이폰 14 일반과 플러스 모델 판매 부진에 따라 2023년 신모델 출하량 추정치는
8,900만 대에서 8,400만 대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 시리즈 출시 이후 1년 출하량 비중은 전작 54.4%에서 61.2% 높아져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즉 저가 사양보다는 프로 시리즈 고가 사양이 늘어나는 거죠. 저가는 줄고 고가로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술력을 겸비한 M2 칩을 탑재하면서 맥 프로 PC 같은 데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는 적지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고급 사양 쪽에서 판매력이 늘어났다는 거죠. 54.4에서 61.2%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하여도 3분기 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9%나 늘어난 것은 지속적으로 애플 액티버 유저를 기반으로 서비스 매출액도 또한 늘고 있는 것도 이제 추가로 감안을 해야 될 거죠. 아이폰 우려로 인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를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을 보고 있다. 145달러, 110달러. 다시 정리하면 M2 칩이 들어가는 PC가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신모델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즉 고가가 전체 매출액에서 54.4에서 61.2% 고가가 늘어난 거죠. 저가는 줄고 전체 세트는 줄었죠. 여기에 이제 서비스 매출액도 늘으면서 이 세 가지가 동사의 바닥을 탈출시키는 그러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별 매출을 보면 아메리카가 42%, 유럽이 24%, 그 다음에 그레이트 차이나가 19%, 재패지 8%, 그 다음에 나머지 아시아가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폰이 52%, PC가 10%, 웨어러블이 10%, 액세서리, 아이패드가 9%, 서비스가 19%. 결국 아이폰, 서비스, PC, 맥 이 세 가지가 동사, 제품 매출액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늘고 있다는 게 동사가 정말 위대한 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IPO 매출액 증감률을 추이를 보면 이렇게 매출액 증감률은 빠지고 있죠. 그렇죠? 네, 매출액이 빠지고 증감률도 하락을 하다가 살짝 이번 분기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매출액 및 비중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가 이제 돈이 많이 되는 거죠. 자, 아이폰 2022년 매출액을 보면 3,93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조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30%나 나왔어. 대단히 영업이익률 30%, 그렇죠? 네. 자, 쭉 나와서 퍼는 23.7배, PBR이 41.4배네요. 네, 에비에비타가 17.4배, 퍼가 23.7배, 영업이익률이 30.3배.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률이 15.2밖에 안 되는 애플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왜 삼성전자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죠. 다음에 삼성전자의 펄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의 펄을 보면 2022년에 10.6배로 저평가죠. 네. 애플은 27배인데 삼성전자는 10.6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PBR이 1.2배. 쟤는 뭐 40 몇 배인데 PBR로 비교하는 건 서로 이제 업종이 같은 핸드폰을 팔지만 얘는 이제 공장을 기반한 제조업을 기반한 회사라면 쟤는 서비스를 기반한 판매 회사, 마케팅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서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퍼는 27배 대 10.6배. 확실히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야기했죠.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이점은 같은 현금이라도 현금의 퀄리티가 다르다. 애플은 그 현금 자체가 자기의 자기 스스로의 다 자기 돈이지만 삼성전자는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반 이상은 다시 공장에 투자해야 될, 회계상으로 자기 돈이 뿐이 실제적으로는 공장을 지어야 돼, 투자해야 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다. 이러한 돈의 퀄리티, 캐시의 퀄리티가 다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애플과 삼성을 밸류에이션을 나누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서비스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애플이 시장에서 뭔가 왕의 기한을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 삼성도 이제 회장으로 승진도 되고 뭔가 왕의 기한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서 올 연말 정도부터는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좀 한 발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애플이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속살을 까봤더니 정말 퀄리티 있는 상승이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애플의 그 위대한 점, 이 세 가지가 시장에 녹아 들어오면서 미국 주식이 상승을 했는데 퀄리티 있는 상승이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첫 시간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이번 주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이슈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습니다.